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테마 성격의 2차전지 관련주들, 이 관련주들의 몰락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확 죽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훼손이 되면서 지수까지 좀 같이 죽어버리는, 즉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는 아주 안 좋은 형국이 4월 중순 이후로 지금 근 한 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일부 관련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긴 했지만 결국 기술적인 분위기에 편승돼서 올라왔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또는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머발 리튬, 나노 신소재, 강원 에너지, 상신 EDP, 첨보, 코스모화 뭐 등등 아주 많은 2차 전지 관련한 성격의 종목군들이요. 여전히 깊은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완벽하게 좀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종목들 역시도 당분간 하단 박스권을 맴도는 정도의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의 시세가 사실 1년에 걸쳐서 나왔어야 될 시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 3개월 만에 단기간에 아주 단기간에 추세를 뿜어낸 상태다 보니까 조정 역시도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 길어지는 과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둔다면 결국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단기 트레이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내려놓고 조금은 신선한 성향의 종목들을 좀 찾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트레이딩 확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시장이 4차 산업 테마, 즉 로봇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고요. 바이오 쪽 역시도 뭐 아주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바닥권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고 IT 쪽이야 이번에 1분기 실적 훼손이 너무나도 심해서 지금 단기간에 추세 형성은 꿈을 꾸기 좀 어려운 상태고 전반적으로 IT 그리고 2차전지 전반으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상태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최근에 인버스 성향의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식량 관련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뭐 사료 쪽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 그 외에 뭐 구제역을 타고 올라오는 최근에 체시스라든지 뭐 이글배, 중앙백신 같은 종목들, 뭐 이러한 일회성 성격의 테마들이 그나마 좀 보이는 상태고 사실 변동성이 확 죽어버리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뭔가 단기적으로 매매할 만한 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또 증시 분위기가 어려운 걸 틈타서 자리를 좀 만들어 내려는 업종들이 보이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바로 에너지 관련한 업종들, 뭐 해상풍력 관련한 CS 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 하나솔루션, 그리고 지금 분할 때문에 정지되어서 미처 이 빛을 못 보고 있는 OCI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항상 좀 약세 구간일 때마다 대표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들이죠. 근데 때마침 G7 정상회의가 바로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날 바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G7 정상회의가 이루어지죠. 결국 증시가 완연한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정들까지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눌릴 수 있을 만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당연히 관련주들을 접근할 필요가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5% 공략주.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에너지 관련 종목입니다. 바로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자, G7 국가들, 그러니까 캐나다,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 이 G7 국가들의 한결같은 외침은 이렇습니다. 35년까지 전력 부문 탈탄소화하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자.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하자. 이게 주요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달성하려면 지금 현 수준의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고요. 이미 G7 주요 국가들은 30년까지, 그러니까 2030년까지 태양광 기준으로 했을 때 1테라와트, 해상 풍력으로 했을 때 무려 150기가와트 누적 발전 용량을 앞으로도 향후 7년간 엄청난 속도로 높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국내 입지 중에서 어찌됐건 간에 대체 에너지 중에서도 근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력 공급원은 풍력보다는 태양광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풍력에 비해서 시공이라든지 설치, 그리고 뭐 시운전, 발전 단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유들이 풍력보다는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태양광이 훨씬 더 유리한 이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유들 때문에 작년에 세계 신규 설치 용량만 태양광이 무려 240기가와트 정도 달했고 올해는 사실상 발전량에 있어서 태양광이 풍력을 처음으로 추월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 증시에서 해상 풍력 관련한 기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CS 윈드 같은 종목들이 OCI 같은 종목 또는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보다 강했지만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좀 태양광이 더 강세를 띨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유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후에 미국의 태양광 제조사 협회 기반의 아주 활발한 투자 증대로 재생에너지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만 무려 1,500달러에 지금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관련 사업 수가요, 약 지금 46건인데 이 중에 태양광 제조 시설이 무려 26개? 그러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이 한 10개 정도, 그리고 육상 해상 풍력 합쳐서 한 10개 정도. 그만큼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있어서 아주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이러한 영향은 한국까지 계속 좀 불어올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개인적으로 대형 주단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오늘 5% 유망주로 가져온 신성 ENG 역시도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태양광 사업이 아주 호조를 보였었던 신성 ENG 전통적인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사업이 사실 1분기는 사실 전통적인 비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때마침 정부에서도 엊그제죠. 엊그제 전기세를 인상을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도는 앞으로도 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신성 ENG 에너지 사업에 대한 실적 분명 계속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OCI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하나솔루션이 분할 이후에 변동성이 발생해서 그렇지, 올해 신성 ENG의 성장 여력을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신성 ENG의 밸류에이션을 토대로 놓고 본다면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더더욱이요. 기술적인 위치로도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위치 중에 하나고요. 완벽하게 저점 바닥을 다지고 다중 바닥을 다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형성하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5% 공략주 바로 신성 ENG였고요.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